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우연히 들게 된데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이라면 이런 것도 어디 있겠어 하고 웃어넘기기도 했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현실이 더욱 영원한 드라마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제 이혼 과정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결혼하고 2년 만에 저는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한 것은 저였습니다. 남편이었던 그 자식의 엄마 타령에 질려버렸거든요. 자기 엄마가 그렇게 불쌍하다면서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신혼집에 자기 엄마를 모시고 들어오는 것에 질렸습니다. 명절에 친정 한번 가자고 했다가 저한테 내가 그렇게 개념 없는 사람인 줄 몰랐다라고 하지를 한다는 등 대리호도를 요구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혼 도장을 찍자고 결정했습니다. 전 남편은 효도에 환장한 놈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지만 결혼식 때도 그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부터 그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대리호도를 요구하기 시작했죠. 그의 엄마를 모시고 들어오지 않으면 못 살겠다거나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서 살갑게 굴면 좋겠다는 등 계속해서 대리호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부모님을 품을 떠나 어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친정 엄마와의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무슨 통화를 하는지 알고 있었던 인간이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휙 서재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자식은 그제야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러면서도 계속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도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본체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 자식은 그때서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이혼을 하여 그 인간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만 했을 뿐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엄마에게는 연락도 하지 않으면서 저에게 화를 냈다니요. 저도 말을 해야 하는 성격이라 그의 말하는 말씀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말하는 건가요? 어머니는 혼자 계시는데 그렇게 마음이 쓰였으면 제가 엄마께 말한 동안에 오빠는 어머니께 전화드렸으면 됐잖아요. 오빠야말로 말을 잘 꺼냈다. 평소에 내가 그렇게 어머니께 전화 좀 드리라고 할 때마다 오빠는 뭐라고 했어요? 어차피 내가 엄마랑 통화했잖아. 그러면서 전화 한 번 했어. 일주일에 한 번 알고 한 번도 많이 하는 거네. 2주에 한 번 할까 말까. 아니야. 어머니는 내 시어머니 맞지? 맞아. 누가 아니래. 그런데 그 전에 오빠 어머님 아니야? 오빠가 어머님한테 전화드리는 걸 어머니가 더 좋아하시지 않겠어요? 왜 자기 엄마를 자기가 안 챙기고 나보고 화를 내놓는지 오빠 진짜 웃기네요. 말을 해봐. 지금 내가 잘못한 거야? 오빠가 생각을 해봐. 내 말이 틀려? 아니,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혼자 대빨라서 컴퓨터나 붙들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오빠가 무슨 애야? 제가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었나요? 저는 제가 한 말 중에 하나도 틀린 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놈 역시 제 말에 할 말을 잃었는지 대발 나왔던 주둥이도 다시 집어넣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제 눈도 못 쳐다보면서 딴청만 부리더군요. 왜 또 얘기해봐. 내가 어머니께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머님 아들인 오빠보다 더 자주 전화드린 거. 그게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어머니께 전화 그렇게 드리는 동안 오빠는 어머님이 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화 한 통 제대로 한 적이나 있기나 해? 오빠가 지금 하는 꼴이 딱 그거야. 결혼한 남자들이 와이프한테 대리 효도 시키려고 하는 거. 진짜 웃기는 인간들이네.
효도를 할 거면 자기들이 앞서서 해야지. 왜 자기 부모한테 효도하는 걸 와이프한테 강요를 해? 오빠도 진짜 그러지 마. 오빠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아. 나는 오빠가 이런 사람이 줄을 진짜 꿈에도 몰랐다. 아까 오빠 나한테 뭐 실망한 것처럼 얘기했었지? 실망은 내가 더 했어. 오빠 오늘 진짜 실수한 거야. 저 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이지 저는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기도 하네요. 솔선수범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연인 사이였기에 왜 우리 엄마를 안 챙기냐는 말을 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어른스럽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자친구지만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남자였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의 모습은 존경스럽기는커녕 좋은 팽이의 마마보이 그 자체였어요. 남편으로도 충분히 짜증이 나고 힘든데 한 숟갈 더 얹어서 시어머니라는 사람도 정말 별로였습니다. 전화 사건 이후에 또 한 번 크게 부딪혔던 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명절 때 일어난 일이었죠. 아이고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랑 같이 집에 오니까는 엄마가 기분이 이상하다. 아이고 아가 너는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 아, 유 얼른 들어와. 얼른 나. 너희가 오는 거 기다리느라 아직 음식 준비 시작도 못했잖아. 아가 너는 얼른 좀 내려놓고 이거 아침에 메고 부엌으로 좀 와. 아들, 너희 누나네를 보낼 거 음식 다 올리고 뭐 하고 해야 하거든. 니들 갈 때 음식 챙겨서 누나한테 붙여주고 가라. 알았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인지라 이것저것 친정에서 시어머니 가져다 드리라고 선물도 많이 보내주셨었어요. 남편의 누나네는 제주도에 살고 있었는데 항공이 결항돼서 못 왔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저랑 시어머니 둘이서만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남편이었던 그놈이 귀하게 얻은 아들이라고 아주 애지에 중지 신주 땀지 모시듯 하였거든요. 남편 놈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건지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안중에도 없이 소파에 벌러덩 누워 TV나 보고 있었습니다. 성격 같아서는 목덜미를 잡아채서는 너도 음식하라라고 끌고 싶었지만 전 명절이기도 했었고 참았죠. 저기요, 뭐 먹어? 어디 아파? 웬 타이레놀? 크게 얘기하지 마. 아니, 담배 냄새랑 매주 냄새 때문에 머리가 계속 아파서 좀처럼 안 가라앉네.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리지만 알았지. 괜히 불편해하셔. 시댁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내내 진통제를 달고 있어야 했습니다. 20평대 아파트에서 시어머니는 내주도 뛰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어머니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저는 그때 열받았습니다. 남편은 눈 동그랗게 뜨고 팔짱을 끼고 서서 바라보았는데 진짜 내가 결혼한 그 남자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 인간은 말이 안 통하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했고 저 역시 그놈을 보면서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들었던 건지 아니면 들어보고 나서 분위기가 안 좋은 걸 느꼈던 건지 문제는 모르겠지만 이웃집에 내려갔던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와서 다짜고짜 신세한 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절 때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명절은 제가 짧게 이야기를 하고는 바로 집 밖으로 나오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결혼했다고 내 부모님을 버리고 시댁에만 매여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상황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도 있으므로 이번에는 제가 혼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준아 내가 알아서 친정에 가서 말하고 올게. 내가 그렇게 나가면 엄마와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말을 하고 뒤쫓아 나왔습니다. 제가 짐을 챙겨 차로 향하자 그놈이 저를 뒤쫓아 차에 올랐습니다. 상황에 따라 일정이 바뀔 수 있으니 이번에는 제가 혼자 찾아뵙겠습니다. 다른 날이면 부모님도 결혼시키려고 하는 명절이네요.
오빠가 친정에 가자고 해서 엄마 아빠한테 시간을 미리 얘기했고, 그래서 음식 준비를 계속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빠가 모르진 않을 거라는 건 뻔합니다. 대충 둘러대라고 하면서 어머님은 한술 더 떠서 오빠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명절 때는 각자 집에서 보내기로 하고 있습니다. 명절마다 여기 오자고 얘기해봐도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 상황까지 받아야 한다면 오빠는 나한테 책임을 지지 마시고 어머니한테 오빠가 알아서 말해 내리라고 하십시오. 30분이나 넘게 싸우고서 저는 홀로 친정을 출발했습니다. 제가 친정에 가는 내내 남편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는 대충 남편이 회사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급하게 출근했다고 둘러댔는데 그 인간 눈치는 보였던 건지 선물을 사들고 친정에 왔습니다. 저 때 그 인간이 안 왔더라면 이혼하는 시기가 더 빨랐을 텐데 그 인간이 친정에 오기는 와서 전 알나름 잘 마무리되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하지만 평화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이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공동명의 신혼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살고 있던 집은 제 명의로 된 집이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살고 있던 집이었죠. 그 인간이 집에 대해서 일절 돈을 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자식이랑 연애를 하기 전부터 제가 살고 있던 집이었으니 말입니다. 우리 이제 혼인신고도 했는데 저기 우리 살고 있는 집 말이야.